이재명 대표는 간도 설계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에게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그 말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정권 내내 국익을 포기하고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한일 관계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간 문재인 정권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민주당의 민주연구소에서는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보고서를 만들면서 민주당 정권은 툭 하면 죽창가를 부르자 12척으로 일본을 못 지르자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반일 감정을 역대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외교는 가치 외교가 아닌 국익 실용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어느 정부가 실용 얘기를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문재인 정권이 사상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한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 지난 3월 일본을 먼저 방문했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52일 만에 방한하여 정상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무려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본 총리의 방한 양자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에 앞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최근 북해 기업, 대만 사태 등 동북아를 둘러싼 남부지형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확립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자 전 세계 자유진영 국가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를 표한다고 하였으며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은 매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해 기업에 대해 한국형 해국상 강화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공조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이번 기시다 총리 방안으로 앞으로 안보 측면의 한미일 삼각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고 이달 19,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확실하게 하면서도 경제, 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외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안보와 첨단 산업, 과학기술, 청년, 문화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 합의,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국으로 원상 회복 이행 상황 확인,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 기업 간의 공조 강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구축, 북한 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일, 한미 1차원의 안보 협력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별도로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공동 검증하는 방안을 합의, 한일 정상이 G7 정상회의 때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등의 뜻깊은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성취에 대해 매일 비난하고 폄하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간도 설계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에게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그 말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정권 내내 국익을 포기하고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한일 관계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간 문재인 정권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 연말 이후에 3년 가까이 양국 정상 간 만남 자체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민주연구소에서는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보고서를 만들면서 민주당 정권은 툭 하면 죽창가를 부르자 12척으로 일본을 못 지르자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으로 반일 감정을 역대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산 소재 부품 장비 수출입 규제 조치로 국내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소미아 무효화 강행으로 북핵 미사일 도발 대책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한일 관계에 이어 한미 관계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서 한미일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 악화로 혐한 감정이 고조되어 우리 제1동포들이 일본 땅에 살기 힘들다며 살려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눈물로 호소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강경 일본도의 대일 정책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소미아의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수출 규제 철폐 등으로 한 한일 경제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반도체 공급망 구축, 우주 분야 등 다방면의 한일 협력 강화에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단체 및 문화교류 등 각 분야 교류 활성화 재개에 동의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자 제1동포들도 눈물을 흘리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외교는 가치 외교가 아닌 국익 실용 외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어느 정부가 실용 외교를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심각한 핵미사일 도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해양 굴기로 더욱 큰 협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또한 두 나라는 경제위기, 인구 감소라는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만큼 민주당도 더 이상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망동을 중단하고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적극 협력하기 바랍니다.